성숙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자신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조카인 조세핀이 나의 비서로 일하기 위해 처음 뉴욕에 왔을 때 그녀는 19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직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매우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미숙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조세핀을 야단치려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카네기, 잠깐만. 너는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나 많잖아. 일에 대한 경험은 10,000배는 더 많을 것이고 어떻게 어린 그녀에게 내가 가진 생각, 판단,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잠시 생각 좀 해보게. 자네는 19살 때 어떻게 하고 있었지? 실수투성이었지 않았는가? 결국 나는 조세핀은 내가 19살이었을 때보다 더 나으며 그런 조세핀에게 칭찬 한 번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판단력은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내 나이대의 나보다는 그래도 낫구나.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단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처럼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그다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 제국 최후의 황제인 비렐름 2세 때 수상을 지냈던 폰벨로 공은 이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시의 비렐름 황제는 육해군을 증강하여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언을 하여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일인이다.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영국이 남아프리카의 보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나의 전략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평화 시에 유럽의 왕이 이런 말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비렐름 황제는 당황하여 폰벨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황제는 폰벨로에게 당신이 황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발표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폐하 독일이나 영국 어느 누구도 제가 그런 발언을 황제께 조언했다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네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바보란 말인가? 황제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벨로는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칭찬했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비난 뒤에 칭찬하는 법을 사용했습니다. 폐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현명한 폐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군사 지식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는 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전신, X선 등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어떻게 폐하께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벨로가 황제를 치켜올리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잘할 수 있다네. 누구든 자네를 욕하는 자가 있다면 혼을 내주겠네. 진실한 겸손과 칭찬이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히 사용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비록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티모니움에 살고 있는 클래런스 제르어세는 올해 15살 난 아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그만한 나이에 담배를 배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담배를 끊기가 불가능해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참으로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훈계를 하거나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협박이나 경고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담배에 중독되었고 시달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지요. 아들은 잠시 생각해보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도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진정한 리더라면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뒤 당신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더라도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길 원하신다면 언제나 이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당신의 인간관계에 있어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이 어린아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든 이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당신도 같은 실수를 했었고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